네, 여야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이 청문회를 여는 대신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조사를 벌이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또 국회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극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법인세 정비를 부대 의견으로 남겨둬서 이 법인세가 또 올해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정원 해킹 의혹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느냐, 여야가 맞섰다가 이제 야당이 청문회를 하자고 했지만 합의된 내용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보고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까? 먼저 이두화 전 의원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27일부터 이제 관련 상임위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상임위가 정보위원회겠죠. 네. 정보위원회와 그다음에 미방위 그리고 국방위, 안행위 이 4개 상임위가 열리고요. 한 1, 2주에 걸쳐서 이 상임위가 각각 현안 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는 정보위 차원에서 특히 이제 정보위는 비공개 차원, 비공개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자세한 그 청문회에 가깝게 아주 네.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또 관계자들, 민간인도 일부 불러서 이런 부분을 민간인 전문가한테도 의견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선 미방위에서는 해킹 피해 방지 대책이나 아니면 또 감청 장비 구매 절차 관리 등에 관해서 또 미방위 장관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런 사람까지 그 산하 기관장도 불러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거고요. 네. 또 아마 안행위에서는 지금 약간 의혹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도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 국정원 직원 임무 과장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안행위에선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방위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해킹과 관련된 우리 국가 안보 상태에 대한 점검도 또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현안 관련 질의가 있게 될 텐데 네. 저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정보위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 좀 반가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회 특위나 대정부 질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대정부 질의라는 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각부 장관한테만 하는 건데 이건 대통령 산하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은 대정부 질의 받은 예가 없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라는 다른 특별한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비공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합의한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변인님, 일단 야당이 요구한 건 이제 청문회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일단 그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준청문회 정도로 되도록 하자라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어요. 네.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사이에 여당이 목소리만 크고 진상규명에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질 않았잖아요. 저희가 확인하고자 했던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인데 무슨 안철수 의혹을 계속 부풀리면서 네. 안철수에 대한 이렇게 해부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당이 그런 태도로 나오면 사실은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자꾸 의혹 부풀리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서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여야가 이번에 한번 보여주자고 제안했는데 문제 해결은커녕 이제 의혹만 계속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안철수 개인을 공격하는 여당의 모습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문회가 아닌 건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형식이 보장하고 있는 증인을 부를 수 있다거나라고 하는 다양한 권한이 거기에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기능이.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만들어낸 건 이제 늦었지만 다행이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국정원이 동의하는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으면 아마 정보위에서의 이런 그 상임위 활동 정도로 또 끝날 수도 있어요. 더 안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이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니까 별 문제 없어.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여당의 정보위원들이
특히 이철우 의원이요. 예. 친정이 국정원이라서 그런지 좀 심해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만 혼자 듣고 와서 예.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야당은 의혹만 제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검증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도 노력해주고요. 또 국정원이 좀 성신성의껏 그 자료 제공하고 뭐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예. 오히려 너무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합의된 이후에 27일 당장 정보위에서 그 숨진 국정원 직원이 그 삭제했다가 이제 복구한 내용, 이게 다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27일 날 일단 비공개로 이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하는 것과 별도로 또 이제 검찰이 일정 부분 공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구매 업체를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죠. 어떤 내용을 고발한 겁니까? 일단 국가정보기관에서요. 네. 국정원이죠. 국정원이 무슨 도감청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할 때는 통신정보비밀법, 통비법에 의해서요. 네. 10조인가 그렇죠? 네. 통비법 10조에 의해서 이제 그걸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돼요. 네. 보고하고 알려줘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나나테크 같은 경우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제 그래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인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미흡하거나 안 돼 있거나 지금 그렇거든요. 예. 일단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병호 국정원장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랬는데 구입하던 시기에 국정원장은 전 원세훈 원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를 한 거고요. 예. 이 검찰 수사도 사실은 검찰도 좀 눈치 보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클리어해졌다, 의혹은 없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굳이 이거를 사건을 계속 밀고 나갈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 우선은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진상조사 이것이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예. 여기서 만일에 위법한 상황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검찰은 당연히 처벌을 위해서라도 수사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제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검찰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기억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고발장 내용을 보면요. 국정원이 2012년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불법 수입해서 민간인 사찰 등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제 범죄 혐의가 그렇게 있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입 중개업체죠. 나나테크 등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져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비법이나 국정원과 관련된 그 불법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해킹 장비를 구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논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부터 하겠죠. 네네. 이 주장 자체가 법리 검토를 해서 이 법리에 포함이 안 되면 주장 자체에 이유 없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박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면서 수사에 착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할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수사는 아주 이례적이고 또 같이 대공 수사를 하는 그 국정원 직원들도 일부 수사를 하는데 협조를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검찰에선 항상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정보위 조사를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가 국민들 의혹이 계속되면 국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고발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을 해명해 줄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잘못이 있으면 밝혀낼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검찰도 그런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유야무야하거나 이럴 리는 없고요. 그렇지만 상황은 자료 조사라든가 자료 수집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국회 정보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살펴볼 그 부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말씀을 보태면은요. 7월 14일인가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 이제 국정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뭔가 우직근 뭐 부러지는 소리가 나겠다, 난리가 나겠구나 정보위가 그랬는데 심각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의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빨리 끝냈냐고 오히려 이제 그 비판을 내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보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병호 국정원장이 와서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념적으로는 보수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 그 평인으로 돌아갔을 때 썼었던 글들 같은 걸 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확고하더라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네. 그날 와서도 만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네. 내가 옷 벗겠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국회 정보위가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본인이 모든 걸 협조하겠다,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뵐게요. 이러고 이제 바로 흩어져서 다음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임 과장이라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고 그 뒤에부터는 국정원도 소극적으로 뒤로 빠지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 야당 공격하고 이러면서 네. 진상조사를 위한 기본 신뢰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네. 신뢰가 있으면 목소리가 클 필요가 없거든요. 신뢰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자료만 탁탁 보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건 세개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 세 개 IP와 그 로그 기록만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것만 들어가서 보면 아, 이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구나 알게 되면 야당이 걱정하는 정치권에 개입했거나 아니면 민간인 사찰 이 예. 부분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백지 신탁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아니, 모르겠다는 이렇게 제가 거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용진 짧게 전 좀 대변인이 얘기를 잘 하고 모르시는 것 다음 같은데 저는 예. 국회 정보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안철수 위원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로그 기록은 국회 차원의 특위나 야당 차원의 특위에서 정보위나 국정원 산하기관 이런 부대에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들여다보고 싶으면 국정원을 관할하는 정보위 위원으로 보임해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근데 국회 차원의 특위도 아니고 그냥 야당 차원의 특위인데 특위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런 기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 국회법상 규정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의혹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야당이 문제인 거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전병헌 의원이 그 마티즈 차량 녹색, 흰색 갖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고 경찰에서 시연해서 이게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예. 의혹을 확산시킨 데 대해서 어떤 그 유감을 표명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시고 다른 문제 제기를 또 계속 하시는 이런 야당의 태도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자 성어를 쓰실 때 지록 위백이라 그러시던데 지백 위록이죠. 그거조차도 틀리시면서. 지금 요거는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하실 얘기가 예. 뭐냐면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건 아니에요. 네.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네. 야당 특위에다 갖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여당에서 계속 똑같은 지적을 잘못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기자회견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회 정보위에 그걸 주시라고 정보위원들을 통해서 신청하겠다라고 특위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거지. 네. 나한테 갖고 와, 내 방으로 가져오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오해를 직접 하시면 보셔야 안 돼요. 되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네. 야당이 지정하는 그 전문가가 들어가서 보겠다. 국정원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보겠다. 대신 지정한 전문가가 대동해서 들어가면 봄내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야당 정보위원들이 무슨 기술자라고 그걸 가서 보는 거 알겠어요. 전문가를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같이 얘기하시면 들어가는 되는 거는 문제라고. 아니 그거는 국가기밀상 그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의 스마트폰도 깨끗하다는 걸 입증할 정도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보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의혹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는 게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의혹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여전히 뭐 하실 얘기가 많은 것 많아요. 많은데 뭐 참아요. 뭐 앞으로도 뭐 계속할 기회가 있을 예, 테니까요. 앞으로도. 일단 그 추가 경정 예산안 합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경 내용은 이미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일단 보류하고요. 일단 당장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벌써부터 이제 여야가 달리 그 생각을 하고 있던데 먼저 박용진 대변인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타협의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 대선 공약이랑 달라. 이래서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앞으로 더 논의할 수 없어.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않는다면 네. 실제 법인세 문제는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 정부가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면 어쨌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들어오는 세수 결손이 벌써 상반기에만 10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잖아요. 네. 주머니 들어오는 돈은 없고 추가 경정 예산은 뭐 11조를 더 갖다 내고 이렇게 되면 다 국가 빚으로 남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게 부담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하시면서도 그 세수와 관련해서 돈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가 활성화되면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걱정 없어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거의 0%대 성장률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대외 상황 더 안 좋고 그러면 법인세와 관련해서 야당은 정상화, 여당이 볼 때는 법인세 증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되겠지만 네. 어쨌든 법인세 문제는 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인 이번에 그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협상 당사자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결 반대표를 그랬죠. 던진 걸로 네. 약간 상황이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만 야당으로서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법인세와 관련해서 여야가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여당이나 대통령은 이 부분이 조금 꺼림직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 현 정부가 숨통 트일 수 있게 네. 한다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흡하지만. 그 증세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법인세 정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은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반기 10조라는 금액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기본적으로 세수 결손,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용진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도 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야가 입장을 항상 뭐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어느 당이 야당이 되든 그 입장은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근데 네.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편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뭐 정경련이라든가 경제단체 아니면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사실 이제 법인세 인상만으로 사실 그 세입 결손이 보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이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세 인상이 되면 전체 액수는 좀 내려갈 수도 있다. 그 적정한 지점을 찾는 게 문제여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해서 실제 법인세에 대해서 어떤 정비를 하고 나면 전체적인 그 법인세 세수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기 위해서 여당도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늘려야 한다는 데는 다 공감을 예, 하는데 그걸 예.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 법인세 문제와 함께 저희들이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번에 또 하반기 국회에 굉장히 쟁점이 될 부분이 그 노동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 피크제 둘 다 이제 노동계 반발이 큰 상황이고 또 야당도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분 한마디 얘기를 듣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정부가 무슨 아젠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야당 역할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네. 오히려 문재인 대표나 야당 쪽에서 그 노동계가 이야기하는 노동계의 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 부분도 올려놓고요. 또 야당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이렇게 좀 노동시장 전체를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플랜과 관련해서 올려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서로 이 노동개혁과 관련된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계도 그 뭐 지금 뭐 반발해서 농성하고 있고 뭐 총파업을 하나에 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동계가 기존의 노동기 시장을 변화시키는데 공감해 줄 수 있고 예.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만큼 미래 세대에게 뭔가를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쉬운 회고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고 임금 예. 피크제라고 하는 의제가 둘 다 사용자 그룹, 사용자 측에서 내놓은 의제거든요. 네. 이거를 정부가 뭐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노동계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뭐 임금 피크제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 임금 내부에서도 이렇게 소외받는 계층이 또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도 있고 이런 문제 전체적인 차원을 좀 볼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네. 귀족화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노동시장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노사정위원회 활동의 활발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당은 물론 예. 그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 여론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그 당내 현안도 주제로 올려놨었는데요. 앞서 두 분이 국정원 그 그러게요. 해킹 의혹 길겠네요. 뜨겁게 공방을 벌여주셔서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